60페이지 봅니다. 광원의 종류와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원이라는 것은 열을 내든지 빛을 내든지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것을 광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촛불, 광원이죠. 횃불, 광원이죠. 후레시불, 광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빛을 내주고 있는 태양, 광원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광원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 광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열을 내서 그 열이 빛으로 변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고, 백열전등이 그렇죠. 두 번째는 전기 에너지나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그것이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미네선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두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빛을 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는 루미네선스 계통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조명들이 다 현재 쓰고 있는 조명입니다. 자, 첫 번째 백열전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백열전등은 가장 둥근 거 바깥에 유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두 개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이제 뭐 꽂는 플러그식으로 되어 있던 나사, 전구 나사라 그러죠. 이것도 KS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사도 전구 나사는 둥근 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소켓과 닿아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죠. 한번 옛날에 보여줬던 겁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백열전등이죠. 앞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죠? 그 안에 잘 보면, 요 보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죠. 요게 필라멘트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전극이죠. 그럼 요 유리가 요것을 감싸주고 있어요. 잘 보이죠? 자, 여기 백열전등이죠. 밖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유리가. 이 안에는 아르곤 불활성 가스죠, 그죠? 아르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곤은 뭐예요? 옛날에 불활성 가스라 했죠. 어떤 원소들과도 화합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필라멘트가 있죠. 요 부분이 필라멘트죠. 요거 필라멘트 요거. 여기 둥글게 말려서 둘둘둘 말려 스프링처럼 말려 있죠. 왜?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둘둘 말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극이죠. 요거. 여기 전극이 하나, 밑에도 이렇게 한 개, 요게 전극이고. 요 가운데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고, 요 안에 또 전선이 빨갛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선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필라멘트가 열을 받았습니다. 필라멘트가 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열을 내죠? 그 다음에 빛을 또 내잖아요. 그죠? 약 10% 정도가 빛으로 바뀐답니다. 나머지 90%는 열로 이제 발산되죠. 여기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둘둘둘 말려가지고 많은 열을 낸다. 뜨거워지죠. 전체가 뜨거워지죠. 그죠? 그럼 유리가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리가 팽창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리 안에 들어있는 전극, 요 전극 한 개, 두 개. 이 전극도 팽창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유리와 금속이 열 팽창 계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리는 천천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전극은, 금속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같은 온도가 변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가, 이 안에 있는 유리가 그 내부에 있는 강철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요 빨간 선은 유리와 열팽창 계수가 비슷한 금속으로 만들어줍니다. 백열전등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이 요 부분 유리와 이 안에 있는 금속선의 열팽창 계수가 거꾸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유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 금속이 적게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틈새가 생기겠죠? 틈새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틈새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되겠죠. 그죠? 그래 백열전등이 망가지겠죠. 야, 이쪽 뒤쪽으로 또 한번 볼까요? 요 뒤쪽. 요 부분에 강철로 되어 있죠. 그죠? 요 강철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소켓, 끼는 핀으로 되어 있고. 뒤쪽 볼까요? 이쪽을 열어보면 요게 이제 전극이 하나 접촉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전극이 바깥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요게 뒤쪽에 하나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백열전등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설명, 열팽창에 따른 요게 전극선과 유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팽창 개수가 같도록 해주느냐, 이게 바로 백열전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안 그러면 진공 상태나 아르곤 충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백열전등 설명을 했습니다. 효율이 얼마라고요? 효율이 얼마라고? 전기가 들어가면 그 전기가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죠? 90%는 열로 바뀌고 10%만 빛으로 바뀐다. 그럼 우리가 전등을 켜려고 전기를 넣으면 90%는 전부 다 날아가고 10%만 전기가 나온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백열전구가 생산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책에 봐요. 16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얼마 안 됐죠, 그죠? 2014년도에 생산이 중지됐다.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조차도 금지됐다. 그러니 백열전등 있다는 거는 기존에 생산된 것만 쓰고 있지 이제는 앞으로는 생산이 안 되니까 백열전등이 쓰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버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갚습니다. 물론 150W 이상 큰 거는 생산이 됩니다. 공장용 큰 거는 돼요. 근데 그 이하는 주로 가정용은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 형광등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 백열전등은 10%가 빛으로 나오고 90%는 그냥 멀쩡한 열로 날아간다. 엄청난 비효율적인 조명이다. 그 형광등은 한 50% 이상은 된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 50% 정도는 열로 나가고 50% 정도는 빛으로 나가니까 백열전등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형광등 한번 볼까요? 지금 형광등 보기 엄청 귀해요. 여기 있습니다. 네. 1m가 넘네요. 이렇게 긴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은 요게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와트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전극이 방전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이 이렇게 두 개 있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전극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온전기가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수온이 이렇게 안쪽으로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기가 여기 이제 수온 전기가 있죠. 전기가 들어가면 요 전극에 여기 있는 전극이 전자를 발사합니다. 전자를 발사하면 이 전자가 수온 전기하고 해가지고 자외선이 바뀝니다. 자외선. 아까 우리 그랬죠? 가시광선하고 제일 친한 게 자외선과 적외선이라고 했잖아. 태양에 있는 태양빛이 바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자외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외선이 이렇게 나오면 그 빛을 사람들이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피부가 급 노화가 되겠죠. 그죠? 자외선은 살균제예요. 살균제. 우리 칫솔 그 살균기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칫솔 살균기 이렇게 넣으면 그 안에 파란 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외선이에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피부에 오면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도 죽이는 것이. 피부가 노화된다. 이 자외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다시 형광물질로 다시 걸러줘요. 그래 이것을 가시광선, 자외선은 안 나오고 가시광선 빛으로 바꿔가지고 형광등 푸르스름한 불빛이 나오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형광등을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백열전등을 쳐다보기 힘들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아까 휘도, 눈부심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휘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휘도.
근데 여기서는 밝으니까 이것을 휘도를 낮추고 그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게 형광등이에요. 효율은 얼마?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손오공 같아요. 그죠? 요이봉을 휘두르는 손오공 같이 생겼네. 자, 어쨌거나 얼마 효율? 전기가 들어가면 열이 50%. 그 다음에 빛으로 50% 이상. 50에서 80까지도 나온다 그래요. 어떤 형광등이 또 이렇게 막대형보다 뭐 둘둘 말린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형광등 형태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50% 이상. 그러니까 백열전등의 5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빛으로 바꿔주는 형광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방전극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는 거. 알겠죠? 형광등. 참 귀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용접실 LED 공사를 하고 나서 뜯지도 포장도 뜯지도 않은 거. 지금 용접실 그 자재 창고에 있던 거를 선생님이 교육용으로 뜯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용접실에서는 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자료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이걸 꽂을 수 있는 형광등 자체가 이제는 우리 학교에 없어요. 없습니다. 자, 또 뭐 남았어요? 이제 수원등이 남았습니다. 수원등, 나트륨등이 나왔습니다. 수원등은 형광등과 똑같은데 큰 거예요. 그 안에다 수원 전기를 집어넣는 거에는 없어요. 근데 용량이 크죠. 대용량이죠. 그리고 공장이나 가로등 이런 데다가 큰 대용량의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듭니다. 단점이 있어요. 전기를 많이 먹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스위치를 키면 하세월이에요. 언제 불꽃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한참 있다 켜지는 거예요. 우리 LED는 탁 켜고 백열등도 탁 켜면 형광등도 끔뻑끔뻑하고 탁 켜잖아요. 수원등은 안 그래요. 한참 걸리면 몇 분 기다려야 돼. 이게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가로등이나 그 다음에 공장 아까 그랬죠? 공장은 높이가 크다 그랬죠? 높다 그랬죠? 높이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조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장에 높이 달려있는 조명들은 큰 수원등이라 해서 다르죠. 옛날이죠. 그죠? 옛날.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공업고등학교를 이제 구경을 갔어요. 서울에.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학교에 딱 가니까 막 그 선배들이 막 시스복 옷 입고 조국 근대화의 기세라는 마크도 달고 있고 그다음에 모자까지 탁 쓰고 진짜 뭐 제대로 된 복장 다 갖추고 그 시습장 위에 큰 그 수건등이 쫙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밀링 공작기계 가지고 시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게 선배들 그 모양들이 그 멋이 진짜 멋있었어. 그때 그 수원등 천정에 있던 수원등 불빛이 그렇게 멋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보고 그 시습하고 있는 그 선배들 모양도 시습하기 진짜 가슴이 와닿더라고. 와, 나도 이 학교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갔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꿈이 뭐냐 이렇게 글쎄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전부 다 대통령 장군 막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선생님은 참 복이 많은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몇 대까지 선생님 담임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을 다 만난 것 같아요. 1학년 때서 2학년 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같이 가면서 멋있는 선생님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4학년 때쯤 됐나요? 4학년 담임선생님이 이제 상당히 훌륭하신 진짜 그런 분을 만났어요. 또 그 다 훌륭하신 6학년까지 선생님들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야 저런 선생님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선생님이 돼서 저런 선생님처럼 하면 저렇게 하세요. 마음에 피를 꽂히는 거죠. 그냥. 그 선생님이 이제 4학년쯤 되면 이제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와, 그렇구나. 그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제 기획과를 간 거죠.
그때는 뭐 중학교에서 반에서 한 5등 안에 들어야지 갔으니까 하여튼 학교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뭐 모든 반 전체가 전부 다 가보니까 전부 다 1, 2, 3, 4등, 5등 그 안에만 있는 애들만 다 모아놓은 거죠. 상당히 애들도 똑똑했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순동기계 공부해서 탁 시습을 하는데 진짜 수원등 진짜 멋있어요. 그 시습을 탁 하다가. 그 선생님은 이제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순환 시습 하잖아요. 선반 밀림 막 균질 조립 하잖아요. 그죠? 제도가. 그래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계 설계죠. 그때는 기계 제도, 기계 제도를 이제 딱 전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이 이제 딱 됐습니다. 제도를 하다 보면 도면을 드라프트하는 이제 만능 제도 판이 있어요. 제도 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직접 그어야 돼요. 금 긋고 연필로 일단 그리고 그죠? 캔트지에다 그리고 그다음 거기다가 트레이싱 자락에 올려놓고 다시 로트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잉크로 쫙 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참 좀 눈이 막 도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코가 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연필 작업, 트레이싱 작업, 캔트지 작업 할 때도 보면 거의 코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진짜 연필 여기에 심에 흑연이 여기 묻어들 좀 그렇게 이제 막 가까이 들이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줄 그 기계줄이 줄 작업 같은 거촥 이거 막 강철을 깎잖아요. 그러면 막 그 강철 가루가 막 공기 중에 퍼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가지고 막 코를 풀면 진짜 코에서 그냥 강철 그 분말 가루가 그냥 코하고 뚝 떨어져요. 지저분한 얘기지만 코를 풀면 그 밑에 물에 코가 뜨잖아요. 근데 쇳가루가 묻은 코는 그냥 펑덩 돌멩이처럼 빠지더랍니다. 그렇게 그냥 열심히 선반 시습할 때는 열심히 또 막 깎아가지고 그 공차 하나씩 0.1mm 틀 때마다가 스님한테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밀링 할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절은 막 그렇게 보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제도할 때도. 그래 이제 선생님이 3학년이 됐다 이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취업을 해야 될지 대학을 가야 될지 진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공업고등학교 3학년은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공 자격증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따는 거죠. 그 다 이제 이게 3학년 되면서 이제 걱정이 많을 거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나는 여기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계 설계실에 가더라도 어떤 도움이 된간에 나한테 주어진다면 다 KS 규격에 맞춰가지고 내가 다 수상해서 그릴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죠?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자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과정을 겪어왔다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진짜 밤잠을 새워가면서 즐겁게 했던 게 뭔가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제일 좋아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취미를 직업으로 선택하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고민이 이제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살이 쪽쪽 빠지죠. 고민 때문에. 모든 거 다 준비됐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5월달이 됐어요. 그죠? 5월달이 돼가지고, 5월달 되면 이제 각 학교에 이제 대학에서 교생 선생님들이 오늘 교생. 그죠? 교생 선생님들이 주고 우리 반에도 교생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 5월달 한 달 동안 이제 교생 실습을 우리 반을 그리고 이제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이제 교생 선생님이 이제 대학 4학년이지만 이제 자기 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충남대학교 이제 공업교육대학에서 이제 오신 교생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방법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이 전국의 유일한 교원 양성 기관이고 그다음에 공고에 기계, 전기, 전자, 화공, 조선, 건축, 토목 다 양성이 된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 뭐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선생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로가 고민될 때 방황이랄까 할까는 없는데 고민 속에 막 연속인데 교생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꼭 꿈꿔왔던 그것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교생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참 열심히 잘 가르쳐줘요. 많이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한 달 동안 교생 수업을 잘 마치고 이제 갔어요. 우리 반 애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생 선생님 갈 때, 올 이제 끝나고 갈 때 학급 학생들끼리 이렇게 500원씩 받았나 우리가 그래가지고 007 가방을 하나 사줘가지고 선물로 드리는 기억이 나요. 교생 선생님한테. 그만큼 뭐 교생 선생님이 잘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래, 그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5월 한 달 동안 우리 반에 왔던 교생 선생님이 얘기한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도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에 기획과 입학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이제 또 군 문제도 있기 때문에 ROTC를 신청해가지고 ROTC는 이제 학군사관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쏠리는 거네 가지고 이제 군에 가서 또 ROTC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교도 거의 그냥 공짜로 사는 거죠. 생활비까지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학비, 생활비까지도 충분히 할 정도로 ROTC 장학금을 받았고 그만큼 또 군생활은 또 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생활 6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 이제 옆에 있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로 이제 선생님이 발령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부임 인사를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이겁니다. 뭔가 했지만 세상에 고등학교 때 우리 반 교생님, 우리 교생님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님은 벌써 먼저 이제 졸업하고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경북기계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발령 받아 가까이 인사하는 거거든요. 부임 인사를 쭉 하는 거죠. 발령 받은 선생님도 쭉 나와가지고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죠? 고등학교 때 그죠? 만난 교생 선생님이 대학과 군생활 10년 지나서 그 발령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에 같이 근무를 하게 그 학교 선생님은 계시다.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걸 믿나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주근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어떤 공업고등학교 교사로서의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을 알려준 분인데 이 대구에 와가지고 같이 공유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이제는 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우리 반 교생 선생님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간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경북이용에 첫 발령받아가지고 첫 담임 애들 정말 신경 써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늘어가게 됩니다. 3년 동안을 그 반, 기계제도 반이죠. 그 반 애들하고 3년 동안을 같이 담임을 쭉 했어요. 매년 학년마다 담임이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반이 한 반밖에 없었으니 그 당시에 담임도 3년 동안 한 명, 반 애들도 3년 동안 그냥 그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참 첫 합격이고 첫 담임반 애들인데 적이 많았죠. 그 나중에 애들이 졸업하고 군에 가고 하더니 저는 막 여름방학 때만 되면 그냥 차 끌고 그냥 전방에 다 그냥 김포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동해안까지 전부 다
내 제자들, 우리 반 제자들을 군에 있는 애들 면회를 갔습니다. 어떨 때는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 막 늦게 도착하면 면회 시간으로 다 지났죠. 사실은. 그렇지만 중대장한테 유영석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얘 다닙니다. 대구에서 왔다. 근데 산속 헤매다 보니까 내가 늦었는데 면회 시간 다 지났다. 이거 좀 그래도 애 제자 격려도 하고 그래서 얼굴 좀 보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막 그 중대장님이 애를 제자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 잠깐 또 이렇게 면회하고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하여튼 애들이 정말 고등학교 때 학생 제자들 졸업하고서도 또 계속 그렇게 군복무 열심히 하더라고. 여름방학 되면 또 유인을 가고. 그 애들이 다시 이제 또 제대하면 또 취업 알려주고 대학 가 있는 애들도 그러다 또 애들이 다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취업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저 장가 갑니다. 아이고 축하하네. 그런데 선생님 주례점 서주세요. 참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아이고 아니다. 우리 과에 보면 저게 연세 드신 다들 그 주례 할 수 있는 연세 집에 다시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그분들 내가 이렇게 연락해서 주례 쓰도록 부탁드리마.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담임선생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첫 주례를 씁니다. 우리 제자는. 지금까지 그 반 애들이 한 8명이 제 주례가 지금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잘 살고. 지금은 또 이제 아들, 딸 나가야 벌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참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스승의 날이가 이럴 때는 이제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애기 안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부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살아오는 재미였어요. 그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인연 중에서 하트로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냥 항상 다수고 학생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항상 오픈해줘요. 모든 학생들한테 전화번호를 1, 2, 3학년 모든 전교생들한테 전화번호 다 적어드립니다. 첫 수업 시간에 칠판에 내 전화번호 적는 게 일이잖아요. 언제든지 전화해라. 학교 다닐 때도 전화하고 졸업해도 전화하고 선생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거라. 소중한 인연이었죠. 여러분들이 군에 가가지고 전화하는데 언제든지 면회 가겠죠.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관계는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평생이 가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세워갑니다. 자, 또 형광등 끝났고 나트륨 문제 얘기합니다. 아까 수온등은 푸르스름한 불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효율이 좀 낮아. 이게 문제. 그런데 주광색 불빛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의 가로등을 쫙 밝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온등이 다 없어지고 푸르스름한 수온등은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겨울에 따뜻한 불빛을 내려주는 주광색 불빛 이게 바로 나트륨 등이었습니다. 효율도 엄청 좋아요. 밝아요. 그래서 모든 가로등이 나트륨 등입니다. 수온등하고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나트륨 전기가 들어있다는 것뿐입니다. 나트륨 등은 뭐예요? 가로등으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광색. 따뜻한 불빛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LED가 개발이 됩니다. LED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일본의 연구원이 개발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과장 진급해준 거 외에는 없더라. 그래, 이 직원이 퇴직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웬걸, 전부 다 그냥,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거꾸로 일본 회사를 향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비로 받았다. LED 개발자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LED입니다. LED. 요거 한 개 한 개가 다 LED예요. 봐요, 요거. 노란 거. 여기 다 LED예요. 이 LED가 쭉 모여가지고 가로 세로 행렬을 이루면 큰 거실에 등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덕실에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없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LED. 자르면 되죠, 그죠? 툭툭 잘라가지고 선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 두 가닥이 연결합니다. 이렇게 두 가닥입니다. 한 점 띄어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가닥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D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까 요것도 뭐 얘기했죠, 그죠? 휴대용 LED 큰 거. 이렇게 강한 거는 헤드라이트용으로 쓰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무드용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LED.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지나갔고 164페이지 봅니다. 그럼 이 LED는 어떤 원리냐? 지난번에 반도체 얘기하면서 PN 접합 얘기를 해줬죠. 태양 전지 패널도 PN 접합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N 접합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강한 불빛으로 가시광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LED가 지금 상대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LED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전력이 가장 적습니다. 수명이 제일 깁니다. 열도 거의 안 납니다. 그죠? 열로 변환되는 전기가 거의 없다는 게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작으니까 작은 공간에 조명이 같은 조명이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벽에 그냥 다 LED 바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교실 벽에 다 LED 바를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작아요, 봐요. 요 한 개가. 그죠? 이렇게 작은 게, 여기. 노란 거 요 한 개가 바로, 그래서 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LED 해가지고 불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백열전등이라 해가지고 뭐 잘못해서 수은등이라 해가지고 불날 수도 있지만 LED 전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아주 경제적입니다. 그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백열전구에 비해서 LED는 70% 이상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배. 아까 형광등은 몇 배라고 했어요? 5배. 그죠? 얘는 7배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리합니다. 백열전등. 백열전등은 몇 배의 효율? 10%만 빛으로 바뀝니다. 전기의 10%만 빛으로 바뀝니다. 필라멘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필라멘트 선이 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열평창이 같은 선으로 전극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체에 전극 하나, 뒤쪽에 전극 하나 연결하고, 안쪽에는 아르곤 가스가 충전되어 있다. 아르곤은 플러스 가스라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백열전등 얘기해 줬죠. 그래서 백열전등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형광등. 형광등도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을 쳐다봐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 즉 휘도가 낮다. 이렇게 해서 형광등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는 백열전등의 7배의 전기를 효율을 가지고 있다. 빛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LED 한 개 한 개의 불빛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강한 불빛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게 LED 자체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극성이 크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PN 접합이다, 전부 다. 반도체를 거꾸로, 그죠? 빛을 내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태양 패널은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나오죠, 그죠? 빛을 받아서 전기가 나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를 넣으면 빛이 나오겠네. 이게 그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LED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효율은 어때? 백열전등은 10%, 형광등은 50% 이상. 그 다음에 LED는 거의 100% 가까운데 이것도 70%라고 얘기해주세요. 효율은 70% 이상. 백열전등에 비해서 70% 이상이다.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쭉 봅니다. 여러분들 비교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161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80%까지도 최대 LED 전등이 이렇게 나온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없어요? 정성훈 학생 질문 없어요? 네. 예, 그래요.
또 다음 주에 또 등교수 하거든. 그때 또 많이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하고 그다음에 요새 쌀쌀하게 이제 환절기가 됐어요. 그렇게 덥던 게 그냥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감기 조심하고 환절기엔 꼭 감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독감 주사가 지금 중지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좀 준비해서 또 이제 맞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독감 주사 맞고 해서 올 겨울 건강하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니다. 그때는 이제 등교해서 또 교실에서 보겠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빠이빠이.